이 상황에서 본진 파괴당한 해철이가 다시 등장을 해서 입을 털고 있습니다.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양문석 후보를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인이 얼마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과 애정을 갖고 있었는지는 전혀 증빙이 안 되지만 전해철이란 인간이 했었던 이재명 대표한테 과거에 경기도지사 선거 때 했었던 만행에 대해서 당시에 김지호 변호사가 이와 관련된 증언을 했어요. 이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뭐 변호사는 아니고 실장? 네. 어제 이동형 TV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써 있는 대로입니다. 게시판에 써 있는 대로인데 이재명 후보가 전해철하고 경선을 했잖아요. 지방선거 때 경기도지사 그때 비서실장이 이재명 후보 비서실장이 이화영입니다. 네. 지금 저 깜방에 있는. 네, 대북 송금 문제로 깜빵에 있죠. 그래서 공항에 나오는데 공항에서 내렸는데 갑자기 당시에 이제 정부 핵심 관계자가 누구예요? 난 이 사람을 그냥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정부의 핵심 관계자면 청와대에서 나온 청와대에 나왔거나 아니면 그냥 관계자를 하니까 핵심이잖아. 핵심이면 네. 모르지 알 수는 없죠. 알 수는 없지. 어떤 양철 지붕의 고양이 같은 아마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높죠. 아니, 몰라요. 우리 몰라. 근데 몰라. 아무튼 핵심 관계자라고 하니까 그 사람의 차에 유하영 씨를 이렇게 태워가지고 지금 김혜경 그 여사에 대해서 그 트윗 관련한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증거가 있고 이게 김혜경 여사가 한 거니까 이게 다 알고 있으니까 후보 사퇴하고 공개 사과를 아니면 사법체류 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때 이거 트윗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트윗을 이름만 도용을 해갖고 그 트윗을 마치 김혜경 씨가 올린 것처럼 해가지고 공세를 한참 폈는데 나중에 가서는 다른 사람인 걸로 밝혀졌죠. 지금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없어졌어요. 그 일이 없어졌어. 유야무야 돼버렸어요. 누가 그거를 도용해갖고 그거를 썼는지에 대한 조사가 되다 말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한 내용을 중요한 게 이거야. 같은 팀인 정부의 핵심 관계자가 도지사 선거 때 이걸로 협박을 했다는 거지. 즉 전해철하고 엮여져 있는 선거 안에는 또는 전해철이 하고 있는 정치 안에는 늘 언제나 이따위의 공작질이나 이간질, 협박질이 상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삼철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거는 그런 뇌피셜은 돌리지 마세요. 문재인 대통령은 철저히 그들로부터 이용당한 사람이고 그 와중에도 그 수박될 틈에서 어떻게든 이 나라를 살리려고 애쓰신 분이에요. 어쨌든 당시에 이재명 캠프에서 새벽 4시까지 대책회의를 했는데 그 김혜경 여사가 그 트윗은 알지도 못하고 이거는 없는 사실인데 어떻게 인정하고 사과를 하고 후보 사퇴하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서 또 끝났다. 그리고 지금 결과를 보면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그냥 없었던 일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협박을 받은 거예요, 거의, 이 사람은. 당시 전에 이 삼철이는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선거 패배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관계를 끊고 도발이를 깠습니다. 그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혼자서 말하자면 천안함 단식부터 시작해갖고 다 한 거지. 혼자서 지금 그 패배의 어떤 그 책임에 대한 일종의 사죄를 몸으로 때우신 분이 2년 가까이 길에서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계에 다시 들어와서 당 대표가 대신 시점에서 나타나서 한 자리씩을 맡아가지고 이 난리를 친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물론 큰 폭에서 말하면 어떤 책임자로서 아니면 인력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통솔을 제대로 못한 어떤 장수의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면 어쩌면 그 부분은 벗을 수 없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는 제대로 된 사람이 없었고. 근데 그게 문재인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 대표 주변에 이화영 보세요. 저 당시 비서실장인데 지금 이화영 부지사 어떻게 돼 있어요?
이재명 대표도 딱 당대표 되자마자 이재명 대표 손발부터 자르는 걸 누가 했겠냐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그나마 손발을 맞출 수 있는 사람들 다 감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직까지 나오지도 못하고 있잖아. 그렇게 치면 유동규도 이재명 대표 사람이었어요. 살짝 그렇게 치면. 그러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돼. 결과적으로는 그 주변에 있는 인물들이 그만큼 이재명 대표를 문재인 대통령을 힘들게 했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겪어왔던 그 주호영을 비롯한 그 당시에 맞아. 최고위원들의 그 만행. 어떤 와. 목리, 목리 만행. 결국 와. 공천권을 뺏어서 김정일한테 떠넘겼던 어떤 그 과정,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문재인 대통령 참 힘들게 정치해 오신 분이에요. 맞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도 엄청 힘들어요. 어쨌든 이제 전해철이 이렇게 양문석 후보에 대해서 뭐 막말이다. 이건 세상에 보는 시각이고 용납 범위를 넘어섰다고 하는데 이분이 양문석 후보가 2019년에 보궐선거에 나옵니다. 경남통영 고성. 그래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21대 국회의원 선거 경남통영 고성 또 나와서 또 떨어져. 그리고 동시지방선거 경남도지사 나와서 또 떨어져. 그때는 그럼 괜찮았어요? 경남에서 이렇게 나올 때는 양문석 괜찮았어요? 이때 자기 도지사 떨어지고 있었을 때잖아, 전해철. 이때 한마디라도 했어, 그러면? 근데 왜 이제 와서 안산갑에 와가지고 자기 이겼다고 이거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더 웃기는 건 선거 경선을 할 때까지만 해도 이런 개소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통과가 되고 나니까 이 지랄을 하는 거죠. 왜냐면 양문석이 이길 줄 몰랐거든. 그렇겠지. 자기는 이길 줄 알았겠지. 결과적으로 우리도 몰랐지, 사실. 지금 와서 솔직히 그랬어. 죽은 그 어떤 의원을 살려보겠다고 지금 양문석과 정봉주를 물어뜯어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차점자를 살려보겠다라고 하나라도 살려보겠다고 하는 아주 비굴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도 자체는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정치인이 정치인에 대해서 비판할 권리는 있다는 거야. 우리도 어떤 정치 세력에 대해서 의견이 달라갖고 같은 당내에 있는 사람들 비판하잖아요. 수박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보면 우리는 정말 수박에 대한 정말 잔인하고 악의적인 비난과 선동을 이끌고 있는 방송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고 자유인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면 된다는 거지. 사과하고 앞으로 안 하겠다고 하면 되잖아. 그리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주민들의 어떤 선택을 못 받았으면 이미 경선에서도 실패했을 거고 본선에서도 질 거예요. 그럼 그건 오롯이 본인이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정봉주 의원도 어저께 저녁에 수긍을 했어요. 여기까지라고 본인이 수긍을 했고 그 수긍의 의미는 억울하지만 선당 후사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차기를 기대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얘네들이 하고 있는 거는 이미 죽은 놈을 살려내라고 억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죽인 적도 없고요. 죽은 다음에는 어떤 방식으로 장례 절차를 치를지도 이미 다 내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저들이 주장하는 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특혜를 내놓으라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정점에 김부겸이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김부겸이 오늘 이런 말을 했어요. 임종석이 선대위에 합류하고 양문석은 재검증을 요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임종석은 족저근 음악염 때문에 뭐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응? 뭐야? 네, 김부겸을 예전부터 계속 김부겸이라는 이 사람 믿을 수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은 건너온 사람이잖아. 그리고 이 사람 처남이 누굽니까? 이 사람 처남이 누구냐고. 조선일보. 이영훈 교수잖아요. 아. 서울대. 그리고 저는 이분의 가장 가까운 측근으로부터 들은 얘기가 있는데 이분 못 믿을 사람이에요. 진짜로 못 믿을 사람이에요. 당만 민주당이에요. 진짜 당만 민주당이지 그 이낙연하고 1도 다를 게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김부겸이 이렇게 무리하게
좋은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이제 가만히 있으면 선거 승리에 대한 공을 자기가 받아가서 앞으로 당 안에서 그 현실 정치에서 충분히 이득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리한 수박질에 동참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일종의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 뭔가 캐비넷이 열렸다는 거죠. 즉 낙연이가 나가고 난 자리에 민주당 안에서 잡음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검찰 쪽에서 누군가가 비중 있는 사람을 압박을 해야 되는데 현실 정치, 그러니까 현역으로 남아있는 사람 중에 지금 유일하게 캐비넷이 남아있는 사람이 김부겸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서울프레스라는 곳에서 김부겸에 관련해 가지고 라임 사태에 이어서 SM엔터 주가 조작에 연루된 거 아니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아우, 이런 거 우리 용납 못할 것 같은데? 선대위원장에서 사퇴하세요. 사퇴하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본인의 해명을 우리가 들어봐야 된다고 촉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협박에 의해서 이렇게 뭔가를 했다 그러면 선대위원장 사퇴 넣고 민주당 당적 버리고 탈당해야 됩니다. 그럼 국짐으로 가세요. 그리고 안전하게 방탄 받으세요. 국짐에 가가지고. 여기 있으면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으면 김영주랑 똑같은 사람 되는 겁니다. 김부겸도. 그러면 김부겸은 이러한 그 짓거리들을 하면서 이해찬 그 공동선대위원도 말렸고 이재명 대표도 분명히 입장 정리를 했고 심지어 유시민 이사장까지 살아있는 이재명한테 잘해라 죽은 노무현한테 그러지 말고 라고까지 정리를 해줬는데 이렇게 가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나중에 본인이 반명의 거두가 되겠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욕심도 있는 거예요. 아니 선대위원장이 선거 잘하자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굳이 사실은 이거 노무현 대통령 비하 발언 이거를 민주당에서 까는 거는 그 조선일보나 국힘당에서 보면 진짜 신나는 일이에요, 이거. 그 이낙연이 대장동 사건 가지고 나온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솔직히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막판에 가면 지지율이 뭐 5%도 안 나올 때였으니까 그 시절에 거의 모든 당시에 당내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다 손절을 쳤어요. 나는 그 생각을 하면 일종의 이게 세옹지마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도 개인기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이 되신 거잖아요. 인터넷 여론과 젊은 층의 지원을 받아갖고 새바람을 일으키고 대통령이 됐단 말이야. 노사모. 그랬는데 노사모의 힘으로 만들어진 대통령을 기존에 있는 동교동계가 계속해서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고 압박했어요. 그래서 열린우리당을 만들게 된 거고, 그래서 열린우리당의 국민의 힘이 국민의 어떤 지원이 몰아가면서 일당이 됐을 때, 그 열린우리당 애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과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쳐냈어요. 즉, 지네들이 새로운 기득권이 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동교동계를 다 쳐냈고, 그 동교동계는 나가갖고, 민주정부를 배신하는 한이 있어도 노무현의 영원한 원수가 된 거고, 그리고 그런 애들이 획책을 해갖고 탄핵이라고 하는 그림까지도 끌어내서 성공을 시킨 게 걔들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지들이 열린우리당을 창당해가지고 기득권을 쥐고 독식을 하면서 똑같은 동교동계를 밀어낼 때랑 똑같은 짓을 지금 역으로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식들은. 왜? 그렇게 거머쥔 권력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또 내부 기득권들을 만들어가지고 이 나라 민주정치를 사실상 식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분노한 당원들이 지금 이렇게 현역 의원들에 대한 철퇴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인을 못 읽어요, 아직도. 오히려 민주당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 지금 선대위원장이에요. 분란을 더 일으키고 있어. 이거 민주당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기서도 별로 할 말이 없거든요. 이거를 민주당에서 하고 있네. 국짐에서 얘기하면 걔네들은 노무현 대통령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거 할 말도 한장 경제하면서 안 돼. 노무현 비하부터 시작해갖고 논두렁 시계를 비롯해갖고 얼마나 많은 조작질과 비아냥들을 던지고 그런 짓거리를 했냔 말이야.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런 소리를 못해요. 정진석 의원인가는 그것 때문에 사자 명예훼손인가로 뭐 실형받지 않았어요?
하여튼 그런 짓까지 한 국힘인데 이런 걸 하겠어. 근데 왜 민주당에서 이런 일을 하냐고. 근데 이걸 통해 가지고 분열이 난다, 뭐 내부적으로 지도부로 흔들 수 있다, 공천을 흔들 수 있다, 못 한다는 거야. 그게 오늘 저녁이면 끝나요. 오늘 저녁에 박용진 지금 관련 재판 중입니다. 네. 사자 명예훼손으로 재판 중입니다. 지금 오늘 저녁에 박용진 관련한 투표 얼마나 나올까요? 저는 거의 85대 15 정도 나오면 적게 나온 거라고 생각해요. 9대 1 이상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요, 이거는 이 당원들의 선택일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강북을 포함한 전국에 있는 이 민주당원들이 얼마만큼을 참여해갖고 어느 정도의 표심을 보여줬느냐를 보게 되면 니네가 주인이 아니고 니네는 아무런 결정권이 없다라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저는 그 김부겸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선대위원장이 선거를 이기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내부에 해악을 끼치는 해당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퇴를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지원 후보가 82세 박지원 후보가 모처럼 공천을 받았다고 바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김부겸이나 지도부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후보들은 어떻게 뛰냐? 선거 20일밖에 안 남았다. 지금은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눈치라도 있어야 지 사람. 그리고 김부겸은 사실은 거의 은퇴한 거 아니에요? 선대위원장 시켜줬으면 이거 경상도 쪽에 이 인물 때문에 워낙 이것 때문에 인물이 해준 거 없으니까. 아니야. 당에서 솔직하게. 어? 그러면 좀 아이고. 모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민주당 안에서 영남을 대변하는 정치인으로서 더 이상 김부겸의 존재 가치를 이제 밀어버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서운숙 예. 또 그렇게까지. 아무튼 저는 그렇게 이제 봅니다. 앞으로 낙동강 벨트에서 힘을 얻어서 당선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새로운 형태의 그 영남 대표 주자를 뽑아야 됩니다. 새로운 형태의 영남 대표 주자는 서은숙이죠. 그럼요. 네. 아니, 은숙 언니 화이팅!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움직임의 변화를 읽는다고 치면 김부겸은 지금 입을 벌리면 벌릴수록 자기 정치 인생에 있어 손해예요. 결국은 캐비넷이 열렸다. 그리고 이 캐비넷을 열고 당원들의 심판을 받게 되면 결국 또 민주당을 탈당해서 한동훈 밑으로 가서 캐비넷 안 열리기 위한 자물쇠를 잠기기 위한 탈당 짓거리를 할 사람이다. 결국 저는 선대위원장 김부겸이 이번 선거를 완주하지 못하고 결국은 사퇴를 하고 탈당할 가능성을 오히려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안 한다고 봐요. 왜냐면 탈당하고 나갔잖아요. 근데 이낙연 꼴 나고 홍영표 꼴 나면 아무도 안 봐줘. 지금 이상민 어디서 뭐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안에 있으면서 하기로 한 게 그 임종석부터입니다. 그렇죠. 임종석부터 민주당 안에 남아있으면서 한번 이렇게 하면 또 고민정, 윤건영 막 난리치고 또 올라오고 또 전해철 한번 해가지고 지금 또 올라오고 김부겸 또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만 선거 막판에 되면 뭔가 지금의 불리한 판세를 뒤집기 위한 큰 희생양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걸 이낙연으로 봤어요. 근데 이게 오히려 김부겸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낙연은 이미 다른 당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낙연의 비리를 판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안에서 터트릴 수 있는 영향력이 적거든요. 저는 이 라임 사태와 SM엔터 관련된 이 기사가 저는 일종의 떡밥이라고 생각해요. 오빠? 네, 그래서 진짜로 선거가 앞으로 이제 20일 남았잖아요. 한 일주일 안에, 아니 이번 주 안에 김부겸 선대위원장에 대한 비리 내지는 이런 것들을 검찰 쪽에서 터트려가지고 그걸로 해갖고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히기 위한 공작이 반드시 우리 인사 안에 누군가를 걸고 넘어질 것인데 나는 그게 김부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 잡음도요. 오늘 저녁에 선거가 끝나고 나서 박영진이 진짜 85대 15 이하로 져버리게 되면 민주당에 더 이상 수박이 설 곳은 없구나 라고 하는 결론에 동감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도 이런 소리를 계속 꺼내놓는다 그러면 두 분의 다른 공동선대위원장 이해찬 위원장, 이재명 위원장이 이분한테
정직하게 나가 이 새끼야라고 정직하게. 정직하고 예의 바르게 말씀을 전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이, 진짜. 자,